그래서 오늘 할 거는 빅5 성격 유형 검사예요. 유형. 그거를 사주로 어떻게 볼까? 우리가 굳이 질문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뭐 오랜 시간 막 귀찮잖아요. 그러지 말고 생년월일 딱 넣고 만세력 한번 딱 보고 아 나는 이런 유형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5가 뭐냐?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물론 MBTI나 뭐 연애 유형 검사 이런 거 뭐 유명한 거 많은데 빅5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5에 어떤 유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외향성. 이 외향성은 뭐냐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사교적인 것과 자기 표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일단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친화성이 있습니다. 친화성. 자, 친화성은 여기서 친화성이 뭐냐? 어떻게 친화성만 하면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조화, 얼마나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과 협력이 잘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어가 주는 거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 단어의 뜻도 제가 한번 좀 계속 찾아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히 딱 단어만 주는 어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헷갈리면은 제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헷갈리시면 한번 질문 주세요. 이게 이거냐?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성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임감, 목표 지향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가 확실하게 해서 목표 지향적인 특성까지 있어야 되는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고 뭐하고 일하긴 싫어갖고 헬스나 가고 막 이런 성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들 이제 한 번씩 이제 찔러보는 거지. 3번은 재성이냐. 제가 이것도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네 번째로는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이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서적 안정성은 무엇을 얘기하냐 좀 알아보니까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게 다 포함됩니다. 단순히 나는 화를 잘 안 내, 나는 감정 변동이 잘 없어. 이게 아니고 그 능력이 있느냐,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 타고난 거 자체가 그냥 유하고, 뭐,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만 너무 이제 꽂혀 계시면 안 돼요. 이게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어가 편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방성이에요. 자, 이 개방성은 그냥 오픈마인드냐 이런 것들보다는 창의적 사고. 이게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면은 창의적인 사고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경험에 대한 수용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알겠죠? 이게 단순히 내 기준에서의 단어의 뜻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단어, 이 성격 유형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기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면은 그 다섯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다 정도에 대해서는 뭐 딱히 오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 보면요. 일단 사교 활동을 좋아해요. 활동 선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교류. 이건 뭐 MBTI로 보면 E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걸 넘어서 자기 표현을 잘해요. 명확하다. 그리고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그냥 노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것보다도 내가 주목받고 자기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약간 학생회장 스타일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식상인 것 같아요. 식상일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발표하거나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뭐 MT 가면은 막 사회 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주로는 과연 어떤 성향이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봄, 여름생. MBTI E랑 비슷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화가 발달돼야 돼요.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개수가 많다라는 건데 목만 많으면 안 되고 화만 많으면 안 돼. 목화의 개수가 많은 거랑 상관없이 1대1의 비율을 잘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십성에서는 식신, 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타고난 기운이 목생화라는 건 일단 밝고 긍정적이고 행동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십성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냐를 얘기하죠. 타고난 기질보다는 행동력. 그래서 식신상관은 표현이고 내가 주도하는 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발달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화일간이 목이 발달됐어. 그럼 주도성은 있겠지만 내가 대놓고 마이크를 잡고 뭐하고 이런 표현적인 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챙기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 목일간은. 그러니까 십성과 오행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봄, 여름에 태어나서 목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주에서 그리고 식상이 발달했다. 일간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뭐 수일간이어도 목화가 발달해서 식상 생재야.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단 봄, 여름생이 좋고 목화가 발달하면은 그런 사주는 빅5에서 이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자기 표현이 명확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관종의 성향도 없진 않다는 얘기죠. 내가 어디 가서 드러내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서포트해서 남의 얘기에 반응해서 내가 주목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나 스스로가 타인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낮은 사람은 어떨까? 반대가 있겠죠. 반대는. 그러면 반대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일단 뭐 MBTI I랑 비슷하겠죠. 개인적인 걸 좋아해요. 개인적 공간, 시간을 좋아한다 라는 거고요. 이게 좀 안 나오는구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내성적이겠죠. 내성적.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안정성을 얻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웃고 떠들고 이게 아니고 누군가 만나서 진지한 얘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막 이런 안정감을 느끼죠. 자, 이런 사주의 특징이 그럼 무엇일까? 자, 외향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가장 외향적이지 못한 사주를 얘기하는 건데 사주에서 수나 토 기운이 강해요. 알겠죠? 그리고 월은 가을, 겨울생 이렇게 되겠죠. 가을, 겨울에 태어나서 수나 토가 강한 사주들 특징. 그리고 동시에 내가 수나 토가 강하더라도 내 표현 자체는 식상으로 에너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식상의 가장 반대 표현을 하는 게 뭐죠? 인성이죠. 인성이라는 거 우리가 정인과 편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하면 일단 표현보다는 수용적인 태도에 대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수토가 강한 상태에서 인성이 내 사주에 많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거랑 정반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내적인 성찰, 안정성 추구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화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외향적이구나. 수나 토 중심이면은 외향, 그 내성적이구나. 이렇게 외향의 반대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빅5 유형 검사를 보고 사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메모장이 조금 익숙치 않은데 계속 1로 뜨네요.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신화성이었죠. 맞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뿌듯하네요. 조화와 협력의 가치. 과연 얼마나 조화를 잘하고 협력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까라는 건데, 여기서 이 친화성이 얘기하는 건 그냥 부치성 좋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협력과 배려심이에요. 자, 협력과 배려심이 가장 중요한데, 이 친화성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공감력이 좋아요. 이 사주에서 말하면 나름의 이제 습의 기운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조후에서는. 그리고 공감력 좋은데 싸우기 싫어요. 갈등을 줄이려 한다. 이건 약간 신약한 사람들의 성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공동의 목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지 배려하고 협력을 하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신약해갖고 남한테 막 쭈삐쭈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화성이 조금 부족한 거고, 진짜 친화성이 좋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라고 했을 때, 이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한 멍석이 깔려야 돼. 그 멍석이라는 공간과 영역은 토예요. 그래서 사주에 기본적으로 토가 발달해야 되고, 토가 발달하는 상태에서 십성으로는 정인이 발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주들은요, 자기를 막 엄청 드러내고 내세우고 막 이런 쪽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진짜, 딱 튀지도 않아.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닌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임 자체가 균형을 이루고 유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그냥 착하게 그냥 주눅 들어서, 야, 기분 풀어, 내가 빵 사다 줄게. 이게 아니고, 토가 발달된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싸우려고 하고, 공감 능력 좋아하고, 남 얘기 듣는 쪽, 경청하는 쪽으로 더 잘 되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중재자입니다, 이거는. 중재자. 알겠죠? 대운이 토나 인성운이어도 해당되나, 일단 타고난 성향 자체가 이게 돼야죠. 예를 들어서 토랑 정인이면 어떻게 보면 화생토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화토를 약하게 하는 게 금수인데, 사주가 금수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뭐 대운에서만 토 들어오고 뭐 대운에서만 인성 들어온다 해서 그러겠냐고요. 아니에요. 대운에서 온다는 건 내가 그러한 상황, 환경에 노출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성격 유형, 타고난 성격 유형, 이거에서는 어쨌든 사주에 토랑 정인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단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한다. 중재를 못 한다는 거는 양극화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이런 사주들이 내 주변 친구들 사이에 있어야 이런저런 애들이 다 섞여서 놀 수가 있는데, 이런 중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지금 회사를 보면은 보통 모래시계 구조인 데가 많죠. 그렇게 모래시계인 구조의 회사 구조를 갖고 있으면요, 그냥 끼리끼리 놀입니다. 성격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고 막 이래요. 이게 옛날에는 깍두기가 있었잖아요. 요즘 깍두기 없어요. 그냥 바로 왕따지. 그래서 깍두기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고, 모두가 이게 함께 이제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 이게 이제 토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운으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토와 정인이 발달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부럽습니다. 저는 토가 좀 약한데, 저는 그래서 중재를 좀 잘 못하지만, 아무튼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너무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들 아주 그냥 뭐 사람 너무 좋죠. 아주 부러운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토라는 거는 뭘 얘기해요? 이거 수용 능력이잖아요. 이거 인간 사회에서, 뭐 인간 사회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제 포용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태에서 인성까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잘 되는데, 이 인성은 뭘 얘기해요? 이해와 배려. 이걸 얘기하는 게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국수인데 이제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토국수는 토국수인데. 대운만 보지 마세요. 내 사주 구조 전체를 보셔야 되고, 내 사주의 토가 제일 강해야 돼. 토가 제일은 아니더라도 좀 강해야 돼. 근데 토가 너무 약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토 약하죠. 모노토님 토 약해요. 저도 토 약합니다. 하지만 또 토 약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면은 또 이러한 중재자로 인해서 더 레인지 넓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죠. 토가 가고 인성인데 왕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친화성이 약한 사주가 있겠죠. 친화성이 약한 사주. 반대는?
그러면 어떤 사주가 친화성이 약할까를 한번 본다면요. 지금 이 포용력, 안정성, 중재자 이런 성향과 반대겠죠. 이거는 논리적이고 원칙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두리가 좀 없다는 거예요. 딱 FM적인 거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독립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성향들인데, 자, 이런 사주들의 특징은 일단은 뭐 장점이 있죠. 이 친화성은 낮지만 리더십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 반대의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일단은 금입니다. 금이 강해야 돼요. 금이 적당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왜냐? 금이 강하다는 건 독단성을 얘기하고 맞다 틀리다라는 흑백 논리 이런 것들 얘기하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이제 영역을 구분하죠. 너와 나를 구분하는 이제 그런 딱 숙살 이게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십성으로는 평관이 강해야 됩니다. 평관은 나만의 관이에요. 그래서 평관들이 좋아하는 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선물로 할 때. 그러니까 평관 발달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만큼 금 강한데 평관까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일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사주에 평관 많고 이제 금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 자기 주관성, 맺고 끊는 거 이런 건 좋겠지만 친화성은 조금 낮다. 일단 금강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때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런 거 좋아. 내가 아무리 내 친구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넌 이제 손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넌 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이런 포용도 할 수 있죠.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금이 있는 것들은 그런 맺고 끊는 성급기를 잘한단 말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 그래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은 또 평관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성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화력이랑 빅5 유형 검사에서 말하는 친화성이랑 조금 달라요. 알겠죠? 그 개념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용어에서 주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걸 볼 때. 그 아마도 이 빅5 유형 검사가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단어에서 오는 그런 오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성실성이었죠. 자, 성실성이 단순히 그냥 일찍 일어나고 뭐 시간 맞춰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라 했어요? 책임감, 목표 지향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책임감 있고 계획적으로 그냥 일을 잘 수행해 나간다 이런 건데, 자, 이게 높으면 어떠냐면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력이 좋다, 실행력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해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일을 오래 한다 이게 아니고 딱 일을 딱 똑부러지게 하는 거지. 시간 관리 능력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친화력에서는 자, 그럼 사주는 어떠냐? 이런 사주가 이제 금이 강하죠. 금이 강한 게 아니고 금이 적당해야 돼요. 금이 너무 강하면은 너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데 금이 딱 적당하면은, 적당하다는 거는 뿔이 있는 상태에서 한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기운까지 같이 있으면은 훨씬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십성으로는 어떠냐 했을 때 정관이 발달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정관이라는 거는 책임감보다 의무감이 좀 맞죠. 차이는 뭐냐면은 책임감은 나로부터 나와서 정제에 관련이 있지만 의무감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시켜서 우리 중심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공동의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관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나는 성실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는 어떨까? 자, 성실성이 이런 건데 반대는 실행력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FM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실성이 조금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재택근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정관이 발달돼 있다, 관이 발달돼 있으면 일단 출근해야지. 아직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어느 날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모여서 얼굴 보고, 왜냐 관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타인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유로운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업가인데 창업을 하고 싶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뭔 문제가 생겼을 때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성실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성실하다가 아니고 성실형이라는 유형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건데, 그런 사주들의 사주는 어떠냐 했을 때 일단 사주에서 목화가 강해야 돼요. 목화가 강하다는 거는 일단 애들 자기도 갖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있으면 아주 그거 신나게 갖고 놀고 아주 그냥 뭐 쉬지 않고 놀죠. 근데 그게 이제 질려버리면 어떻게 돼? 또 새로운 걸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애들 조금 키워보니까 조금 혼내려고 이러면 막 애교 부리고 유연하다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금이잖아. 금의 단계거든요. 나이가 들었다는 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막 여러분들이 막 혼내려고 그래. 어허 엄마 어허 아빠 막 이런다고 해서 엄마 아빠 갑자기 애교 부리면서 아이 왜 그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애들은 눈치 보면서 그런 유연하게 막 행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화가 강한 사람들, 일간은 상관없어요. 사주에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일단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어디에 가둬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자유로운 업무를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서 십성이라는 거는 상관이 발달돼야 됩니다. 식신이 발달돼 있다는 거는 이제 창의성과 유연성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 반복적인 노동에 특화되어 있는 게 이제 식신인데, 이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식신은. 근데 상관은 성실과는 관련이 없어요. 내가 뭔가 꽂혀야 돼. 내가 꽂혀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상관이기 때문에 식신보다는 상관 중심으로 가야지 좋죠. 알겠죠? 식신 아니에요. 식상이 아니고 상관 중심이다. 그래서 감정적이죠. 그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아주 막 뿜뿜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면은 성실형을 뽑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목화가 부족하다 해서 목화에 식상 강한 애들 뽑았어. 처음엔 좋지. 애들 보고 있으면 막 웃음 나오고 좋잖아요. 근데 애들이랑 한 30분만 놀아봐요. 얼마나 피곤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내 아이디어가 많은데 목화 강한 직원 뽑아갖고 야 이거 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난 그게 탐탁지 않은 거야, 그 친구한테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형에 맞으면 돼요. 그래서 성실형이 필요한 데에서는 어쨌든 금 중심이겠죠. 정관 중심이고. 근데 아이디어가 내가 너무 없어. 나는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성실형이 낮은 사람, 그 성실성이 낮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채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각자의 성향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밌나요?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가 뭐였죠? 정서적 안정성을 얘기했죠. 자,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건 아까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스트레스를 화내면서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일단. 자, 그러면은 이게 안정성인 사람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받았을 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적어야 돼요. 너무 크면은 아무리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단 침착하다. 그리고 사고가 긍정적이다. 사고가 부정적이면은 당연히 조금 안정적인 거랑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위기 상황에서. 이게 위기 상황 없이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진 않아요. 위기 상황이 진짜 와봐야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본인 개인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한번 다들 연애 경험 있고 한번 개같이 싸워서 바닥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다. 그 기준 알겠죠? 평소 싸울 일이 없어갖고 별 이슈도 없어갖고 그냥 평온한 상태 말고 내가 진짜 한번 남자친구 때문에 열받아 봤거나 아니면 친구 때문에 열받아 봤거나 뭐 진짜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냥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살면서 초년운부터 좋았던 분들은 내가 안정성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착각하지 말고 아무튼 그런 위기 상황 기준이에요. 무조건 평상시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 상황을 평소에 겪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주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사주로는 어떠냐? 일단 토와 수가 발달해야 돼요. 토와 수가 발달해야 됩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어쨌든 토와 수가 발달해야 돼요. 뭐 하나 약하면 안 돼. 이게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은 토와 수의 기운이 비슷해야 돼요. 이게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사주에 토도 있고 수도 있는데 토는 막 여러 개인데 수 하나야. 그러면 안 되고 수 막 7개인데 토 하나야. 안 돼요. 토극수의 힘이 1대1로 비등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십성은 정관, 정제를 얘기해요. 정관이나 정제. 왜냐면은 편으로 돼 있으면은 일단 치우칠 편자예요. 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단 욱하는 게 있어. 근데 정으로 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동 자체가 되게 순차적이거든요. 정인도 책을 막 순차적으로 읽고 그러잖아요. 장미님은 해당되는 게 없어. 장미님은 없죠. 장미님은 화가 5개인가, 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러면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더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토국수가 1대1로 잘 되어 있다. 라면은 이제 그리고 정제정관이라는 길신이 딱 잘 되어 있다. 아, 뭔 일 생겼으면 일단 그 시퀀스대로 하자.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확 현혹되고 이게 아니고 재관 중심이라는 거 외부 중심, 환경 중심, 공간 중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대처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토극수 아니고 정관 정제 발달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운전하다가 자기가 못 봐놓고 운전하다가 누구 튀어나온 순간 아이씨 깜짝이야 하면서 욕하고 막 빵빵하고 그러는 거고 반대로 토국수 잘 돼 있고 또는 정제정관 잘 되어 있으면은 막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욕하고 운전하다가 왜? 기본적으로 정제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차가 오고 있구나를 알고 있고 막 이런 거지. 장민이 운전하면서 화낼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든다거나 이랬을 때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난폭 운전이 있거나 이럴 때도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대응이 되어 있어. 그런 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 슬픈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산에 산불 강했잖아. 이번에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했는데 여기에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옆에 있는 사람들 생년을 딱 물어봐서 토국수 잘 되고 정제정관이다. 그 사람 뒤따라가고 그 사람 뒤따라가면요 뭔 일이 생겨도 여러분 침착하세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스튜어디스를 뽑아 여러분들이 비행기 항공사 사장이에요. 스튜어디스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토국수 잘 돼 있고 또는 정제정관이라도 잘 발달되어 있으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순차제로 잘 하겠지. 이 위기 대처 방법대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랑 정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먼저 도망가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받게 해줬고요. 또는 여러분들 사주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은 나라는 사람은 진짜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발달되는 사주구나. 자, 그럼 반대는? 반대는 정서적인 안정성이 언제든 위기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요. 평소가 아니에요, 절대. 위기 상황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감정 기복이 굉장히 좀 심할 거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못 견뎌요. 일단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못 견딘다. 그러니까 잘 참다 욱해서 물건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죠. 평소엔 유하고 뭐 그러겠지만 자 이런 사주들 특징 사주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단 목, 화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십성은 편인이 발달돼야 되고, 그리고 상관이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면 편인은 일방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불안함을 만들어요. 편인이라는 거는. 알겠죠? 평소에 편인은 고민을 하고 하니까 이게 학문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편인은요, 굉장히 안 좋은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편인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상관은 왜일까? 했을 때, 상관은 정관에 대한 불안정성, 정관을 업데이트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변동폭이 커요. 이게 이제 상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유한데, 이제 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이럴 때는 정말 이제 뭐가 없지만, 나라가 힘들고 이럴 때 영웅이 탄생한다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상관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화라는 건 왜? 기본적으로 격렬함. 애들 잡아요. 제가 어제 애기 콧물 빼려고 강제로 이렇게 딱 했는데, 와, 애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 고작 이제 2살 넘은 애가, 그 제압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2살에 이제 발버둥 치는 상황을 제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 뭐, 그렇게 되겠죠. 금수상관이요? 금수상관도 그런 성향은 있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못 견디고. 근데 금수상관은 스트레스 상황을 못 견뎌서 어떻게 돼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회피를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천하장사죠. 힘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5번째는 어떤 유형이었죠? 보면은 개방성이었죠. 이 개방성이라고 해서 그냥 뭐 마냥 뭐 다 수용하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험적 개방성을 얘기합니다. 경험.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마인드가 개방적이야. 나는 이런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영화도 볼 수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진짜 한번 해볼 수 있어.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해.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창의성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는 거를 일단 좋아하는 거죠. 이 특징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사주는 어떨까? 어떤 사주들이 과연 창의성이 많냐 보다 경험적인 이제 성장을 좋아하느냐, 안 해본 거에 대한 이런 건데요. 이 사주에서 화와 수가 발달해야 돼요. 목화로 발달하면요, 겁이 있어요. 못할 것 같은 거 못해요. 목화로 발달돼 있으면. 근데 화수로 이 힘이 적절하게, 화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수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요, 화랑 수는요 결과예요.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 저거 한번 해보면 도움 되겠는데, 이런 거 중심인데, 목화는 애들은 겁만 하면 못해. 무서우면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르는 사람 타면은 제 다리 뒤에 숨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화들은 이제 자기가 안정적일 때만 그런 특징이 나올 뿐이고, 이제 화와 수가 발달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만 발달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움츠러들어서 안 하고, 화만 발달되면 너무 이제 앞만 보고 달려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화와 수가 적당하게 되어 있어야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고 경험을 통한 성장이 되는 거지, 한쪽만 강하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다,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성격 유형입니다. 성격 유형. 그래서 수극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들 같은 경우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라는 거고, 이게 아니면 화가 조금 약한 경우까지는 괜찮아요. 알겠죠? 근데 화가 너무 약하거나 뭐 이러면 조금 안 됩니다. 수목이 강하면 해왔던 것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십성으로는 어떨까 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거 하면 여러분들 다 떠올리는 거 있죠. 상관. 기존의 틀을 바꾸는 글자가 이제 상관이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들어오는 뭐예요? 편인,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편인은 위기 상황에서는 아까는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했지만,
편의는요, 그 위기 상황에서 더 안 좋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잖아. 근데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이 편인이라는 발달이 내가 사주 보면 이럴 것 같은데 그 사주만 생각하면 그 사주에 맞는 이 고민, 뭐 생각들 이런 것들 계속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편인도 창의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바람기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은 변화를 일단 좋아합니다. 화수라는 게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 페인이 되어 있으면은 브레인스토밍 쪽이 아니고요. 상관이 있거나 편인만 있는 쪽이면은 브레인스토밍 쪽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나온다. 라면 상관 페인은요. 막 얘기하다 나오는 게 아니고 확실해져야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게 이제 상관 페인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학 빅5 검사를 해보셨대라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준비를 좀 했죠. 자, 그러면은 이 경험에 대한 성장을 가장 못하고 개방성에서 가장 낮은 경우는 어떨까? 랐을 때, 자, 이 반대라는 거는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해요. 대한 저항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전통성,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요. 알겠죠? 자, 이게 과연 사주에서 그런 가장 부동적인 사람, 가장 적극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경험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약한 사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 정답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사주에서 토나 금이 강해야 돼요. 토도 강해야 되고 금도 강해야 돼요. 토만 강하면 안 돼. 또 금만 강해서도 안 돼. 토생금이 둘 다 강해야 돼요. 알겠죠? 그냥 뭐 개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토가 약하고 금이 강하면은 화생토가 좀 된 상태에서 금 중심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킹냥이님이 또 나네 이러니까 킹받네라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헷갈렸습니다. 자, 아무튼 토나 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도 1년에 한번 성장하고 불도 확 붙었다 꺼지고 물도 마르거나 흐르거나 되는데 여러분들 그 우주에 몇백만 년, 몇 억 년 된 행성 가면 뭐랑 뭐 있어요? 그냥 토랑 금밖에 없어. 땅이랑 돌멩이밖에 없어요. 어느 행성에 가도 뭐 남아있는 건 모든 거 없어. 물도 없어. 다 없어. 토랑 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토랑 금은 가장 어때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이제 보수적이고 가장 전통적이고 그런 거. 아몰라님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했던 거나 해. 먹었던 거나 먹어. 새로운 걸 왜 해?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금 중심으로 돼 있으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성장을 가장 반대로 하는 쪽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십성까지 정관, 정인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정관 정인은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아니죠. 수용적 에너지죠. 예를 들어서 토일간의 금이면 그래도 식상이잖아. 근데 금일간의 토면 인성이야. 이건 진짜 꼰대죠. 그래서 애늙은입니다. 애늙은이. 욕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키고자 하는 욕심은 또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욕심. 여기 내 거야, 내 영역이야. 이거에 대한 욕심은 강한 거지. 새로운 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지. 그걸 갖고 난 욕심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환경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이 화수 발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하겠지만 이 토금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보다는 만나던 사람들이 편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빅5 성격 유형에 대해서 사주로 알아봤다. 자, 이게 오늘까지 얘기입니다. 자, 재밌었나요?